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조선왕조실록 이야기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영조와 사도세자의 비극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아들이 뒤주 속에서 죽어간 끔찍한 이야기였죠. 1762년 8살 소녀는 그 장면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뒤주에 갇히는 것을, 여드레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그 소년이 훗날 조선의 왕이 됩니다. 정조. 조선의 22번째 왕입니다. 정조는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학문이 깊었고 개혁을 추진했으며 조선의 르네상스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조에게는 평생 짊어져야 할 무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정치적 음모들. 오늘은 정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원한을 안고 왕이 된 사람, 개혁을 꿈꾸었지만 끝내 이루지 못한 왕. 조선 후기 최고의 성군 정조의 이야기입니다. 일망-세손 시절. 1762년 사도세자가 죽은 후 8살 세손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어린 세손은 눈물을 겉으로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 때문이었습니다. 영조는 명령했습니다. 세손은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니다.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적시킨다. 효장세자는 영조의 맏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찍 세상을 떠났죠. 영조는 세손을 효장세자의 양자로 삼은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의 아버지는 사도세자가 아니라 효장세자다. 사도세자 이야기는 입 밖에 내지 마라. 세손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 앞에서는 아버지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세손은 참았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현명했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한다. 언젠가는. 이망-할아버지의 가르침. 영조는 세손을 엄하게 가르쳤습니다. 너는 사도세자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세손은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글을 읽고 역사를 배우고 정치를 익혔습니다. 영조는 직접 세손을 가르쳤습니다. 왕이 되려면 백성을 알아야 한다. 신하들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 당파 싸움을 경계해야 한다. 세손은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달리 온화하게 대했습니다. 영조는 세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사도와 다르구나. 훌륭한 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세손의 마음속에는 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언젠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겠습니다. 삼망-왕이 되다. 1776년 영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손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나이 25이었습니다. 조선의 22번째 왕 정조입니다. 즉위하자마자 정조는 선언했습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전하, 하지만 선왕께서는 그렇게 하셨지만 과인은 아버지를 부정할 수 없다. 정조는 아버지를 추존했습니다. 사도세자를 장원세자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장조로 추존했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과인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 사망-정적들과의 싸움.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조정에는 정조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홍궁영, 정순왕후. 이들은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순왕후는 영조의 계비였습니다. 정조의 할머니였지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정순왕후는 사도세자의 죽음에 찬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마땅히 죽어야 했다. 정조와 정순왕후는 대립했습니다. 노론 벽파 신하들도 정조를 견제했습니다.
이들은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조가 왕이 되어 보복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정조는 늘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오막- 규장각을 세우다. 정조는 개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인재였습니다. 1776년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했습니다. 규장각은 왕립도서관이자 연구소였습니다.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을 모아라. 당파에 상관없이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서이수, 이른바 규장각 사인이라 불리는 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서얼 출신도 있었습니다. 서얼은 양반 아버지와 천민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출세할 수 없었죠. 하지만 정조는 신분을 보지 않았습니다. 능력만 있으면 된다. 규장각 학자들은 감격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진정으로 인재를 아시는 분이시다. 화성을 건설하다. 정조에게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화성. 1794년 정조는 화성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왜 수원이었을까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가 수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아버지 묘를 수원으로 옮기고 그곳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곳을 제2의 수도로 만들겠다. 화성은 단순한 성곽이 아니었습니다. 최신 기술이 집약된 과학적 성곽이었습니다. 거중기, 농로 같은 장비를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건설했습니다. 정약용이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정당한 임금을 줬습니다. 일한 만큼 돈을 주어라. 강제로 동원하지 마라. 백성들은 기뻐하며 일했습니다. 2년 9개월 만에 화성이 완성되었습니다. 장관이었습니다. 7막- 문화의 황금기. 정조시대는 문화의 황금기였습니다. 학문이 발전했습니다. 실학이 꽃피웠습니다. 정약용, 박지원, 박제가 실용적인 학문을 연구했습니다. 정조 자신도 학자였습니다. 수많은 책을 읽었고 글을 썼으며 문집을 남겼습니다. 홍제전서는 정조의 저작을 모은 책입니다. 무려 100권이 넘습니다. 정조는 신하들과 토론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경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소. 억압이 아니라 대화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예술도 발전했습니다. 김홍도, 신윤복, 뛰어난 화가들이 활동했습니다. 서민들의 삶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출판도 활발했습니다. 책이 많이 만들어지고 백성들도 책을 읽었습니다. 조선의 르네상스였습니다. 8막- 장용령을 만들다. 하지만 정조는 항상 위험했습니다. 정적들이 많았습니다. 언제 암살당할지 몰랐습니다. 정조는 자신을 지킬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1785년 장용령을 창설했습니다. 왕의 친위 부대였습니다. 과인을 직접 호위할 정예 부대를 만들어라. 처음에는 규모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키워나갔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전하, 왕의 사병을 만드시는 것입니까? 사병이 아니라 왕을 지키는 부대다. 정조는 밀어붙였습니다. 장용령은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정조는 조금 더 안전해졌습니다. 9막- 개혁의 한계. 정조는 많은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었습니다. 신분제는 그대로였습니다. 정조는 서얼을 등용했지만 노비 제도는 그대로 뒀습니다. 당쟁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조가 탕평책을 폈지만 신하들은 여전히 파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가장 큰 한계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조는 1776년부터 1800년까지 24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조선을 완전히 바꾸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정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과인의 개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신망 마이너스 의문의 죽음. 1800년 6월 정조는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등에 종기가 났다. 처음에는 가벼운 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의원들이 치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1800년 6월 28일 정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49. 너무 젊은 나이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정조가 독살당한 것 아닌가? 정조를 싫어하는 세력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이문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11망 마이너스 미완의 꿈. 정조가 죽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린 순조가 왕이 되었습니다. 겨우 11살이었습니다.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정조가 그토록 경계했던 정순왕후가 권력을 잡은 것입니다. 정조의 개혁은 멈췄습니다. 규장각 학자들은 쫓겨났습니다. 장용령은 해체되었습니다. 실학자들은 탄압받았습니다. 특히 정약용을 비롯한 남인 학자들은 유배를 갔습니다. 신유박해였습니다. 정조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마치 정조의 시대가 꿈이었던 것처럼. 12망 마이너스 정조의 유산. 하지만 정조의 유산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화성은 남았습니다. 지금도 수원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홍제전서는 남았습니다. 정조의 생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규장각이 모은 책들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혁의 꿈이 남았습니다. 조선도 변할 수 있다.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다. 정조는 그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비록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길을 제시했습니다. 에필로그. 여러분, 오늘은 정조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정조는 조선 후기 최고의 성군이었습니다. 학문을 사랑했고 인재를 아꼈으며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아버지의 원한을 안고 살았습니다. 정적들의 위협 속에서 늘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미처 개혁을 완성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 정조가 더 오래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정조의 개혁이 계속되었다면 조선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조는 조선이 근대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정조 이후 조선은 쇠퇴의 길로 접어듭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조선 말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조, 헌종, 철종. 어린 왕들이 즉위하고 세도 정치가 나라를 좀먹고 백성들은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흥선대원군과 고종의 시대가 옵니다. 조선의 마지막 시대, 그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